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장관님이시죠? 국토부 장관님이신데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 실수요자 대책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참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고 가신 이제 장관님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게 진짜 끝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아니,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은 숫자 말고요, 여러분. 숫자 말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느낀 거. 그러니까 좀 색다를 겁니다.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택 보급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민당 집이 주어지는 건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게 2010년도 되기 전에 넘었어요. 2008년인가 9년도에 넘었을 겁니다. 2010년, 2008년인가 9년인가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안 부족해요. 저도 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하우스푸어 책을 읽고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정말 망설여가지고 집 사면 망하는 줄 알았고 저 옛날에 회사에서 집 사면 진짜 바보라고 집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왜? 앞으로 주택은 넘쳐날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니까 주택은 넘쳐날 거니까. 주택은 지으면 장땡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요새 애 안 낳잖아요. 그럼 사람 줄어들죠. 그런데 주택은 짓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지나가면 이제 그냥 크레인 올라가 있고 그냥 주택 막 지으니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다 남아돌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택은 안 부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주택이 안 부족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걸 저한테 확신시키고 싶어서 밖에 나다녔어요. 거의 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중개사님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 일단은 여러분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설명 이상의 설명은 없어요. 제가 하려는 설명이 베스트예요. 그리고 저를 여태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이면 이걸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서울대 연대고대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서성한 있잖아요. 서울대가 있고 연대고대가 있고 서성한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무슨 얘기 할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은 뭐 집 얘기 잠깐 떼고 인구 줄어들면 뭐가 문제예요? 학교가 폐교를 하고 대학이 폐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이 실제로 폐교를 합니다. 왜냐면 대학은 무조건 인구 수랑은 비례할 수가 없는 게 대학 진학률이란 게 있어요. 아니 등록금만 받고 나와봤자 취업도 안 되면 그거 누가 갑니까 사실 별로잖아요. 그런데 지방대 부스터 불죠. 여러분 지금 요새 하다못해 지금 대학 랭킹 아니에요. 뭐 국민대나 동국대나 건국대나 경희대나 단국대 사람 지금 못 채운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어때요? 뭐 명지대라든가 뭐 상경대라든가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심지어 의정부 쪽에 있는 전문대도 정원을 다 채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아직은 대학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대학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일단 대학은 정원을 채우는데 이 수요가 떨어져 나가거나 수요가 떨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인구가 줄면 대학에 갈 사람이 없죠. 지금 인구가 줄면 당연히 지방대부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서울대가 무너질까요? 연대고대가 무너질까요? 서성안이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의 정원을 늘리면 손해를 보는 데가 서울대일까요? 연고대일까요? 서성안일까요? 어때요? 제 생각에 서울대 자체는 데미지가 거의 없고요. 연대, 고대 아니면 서성안이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왜? 뺏기니까. 뺏기니까요. 학생을 뺏기는 거냐? 잘 생각해보세요. 뺏기는 거예요. 연대, 고대를 합격하고 서울대를 갈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얘기는 끝내죠. 없어요. 그러면 주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주택에 서열을 먹이는 걸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주택에는 서열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격이 그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원하냐예요. 더 냉정하게 가볼까요? 여러분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A급 연예인 있고 B급 연예인 있고 C급 연예인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값이 같아요. 어떤 분은 CF 한 편에 10억을 받을 거고 어떤 분은 CF를 아예 못 찍을 거나 찍어봤자 한 1,000만 원 받을 걸요. 그런데 헐리우드스타는 심하면 광고 한 편에 500억 정도 받아요, 여러분. 헐리우드스타 전 세계 어드버타이즈먼트 가면은 500억 받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게 수요의 힘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연예인이 더 유명한 거예요? 몸값이 높은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응원해준다 치고 얼음공장은 저 옛날에 구독자 막 4만 명, 5만 명일 때 얼음공장은 30만 넘어가는 부동산 유튜버보다 더 낫다. 지금 이거 구독자는 잘못된 거다. 원래 2, 30만 가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아니다. 나는 4만짜리 유튜버다. 난 여기까지인 거고 20만이 넘으신 분들은 선생님의 입맛에 안 맞는 거지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다. 시장에서는 저분은 20만짜리 유튜버고 조회수에 따라서 그 정도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둘은 이미 승부가 나 있는 거다. 깔끔하게 인정했죠. 마찬가지. 그럼 서울의 아파트들 비싸죠. 비싼데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비싼 건 랭킹 순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세요. 뭐 용산구 A란 아파트가 좋아요? 서초구 B란 아파트가 좋아요? 다르잖아요. 동네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 뭘 여쭤보겠어요? 어느 아파트가 비싸요? 물어보면은 B란 아파트가 비싸대요. 그럼 B 아파트가 좋은 겁니다. 약간 휘둥그레 하시는데 팩트잖아요. 팩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갔는데 여학생이 있는데 자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나 인기 많대요. 나 인기 너무 많아. 너무 인기 많아. 근데 옆에 친구는 자기 입으로는 나 인기 별로 없대요. 그런데 맨날 수업 끝나고 나만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 누가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보면 안다니까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비싸죠,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인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막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 어디부터 무너지겠어요? 서울부터 무너질까요? 경기부터 무너질까요? 인천 아니면 다른 지방부터 무너질까요? 다른 지방부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집이 부족해요.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국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만 비교하시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파트를 선호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대치동에 빌라를 드릴까요? 대치동에 아파트를 드릴까요? 하면은 선택은 99% 똑같아요. 뭐예요? 아파트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왜? 아파트가 비싸죠.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원하죠. 왜? 비싸니까. 왜 비싸요? 원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아파트가 정말 부족해요. 서울은 아파트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왜? 단편적으로 쉬워요, 여러분. 딱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이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0만 명 정도? 이제 떨어졌죠. 그러면 아파트도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20%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20%안 돼요. 택도 없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만 지었다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울의 아파트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인구 줄어드는 것도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고 서울을 이루는 아파트를 사는 주요 이 메인은 세대예요, 세대. 세대수는 늘고 있죠. 앞으로도 늘 거고. 그러니까 이 통계만 봐도 서울 아파트는 괜찮아요. 그 다음은 어디예요? 경기도권이죠. 경기도권도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들 땡겨오는데 서울이랑 똑같죠.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서부터 걱정해야 돼요? 사실은 경기도 완전 외곽에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투기꾼들만 몰려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요번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방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수요를 따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데들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값이랑 전세가랑 붙어 있어요. 가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적으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새살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인 거예요. 요번에 이런 데 다 올랐잖아요. 왜? 전세 시장을 건드려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이때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완전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받아보면 주택 보급률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은 안 부족해요. 문제는 뭐냐? 제가 임장을 나가보면 여러분, 인천의 이제 빌라촌, 다가구촌이나 경기도의 다가구촌에 지하 있죠, 지하. 지하는 지금 벌써 다 비어요. 세입자 못 맞춰요, 이제. 그리고 빌라의 빈대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주택은 이미 남아요, 여러분. 한 4, 50년 돼서 부서져가는 빌라나 단지 하나 아니면 이제 고칠 수가 없는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도 어딘가에 아파트 가치 또는 아파트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공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는 앞으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이 집 보러 가면 감이 와요.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근데 서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의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요. 경기도의 아파트는 수요가 있어요. 인천의 아파트도 수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인천에 예전에 송도, 청라, 특히 영종도 뭐라 그랬어요?
저게 유령 도시 된다. 저게 완전 텅텅 비어가지고 완전 유령 도시 된다고 저한테 노래 부르셨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다. 인천 빌라 사시던 분들 중에 수요만 가져가도 애들 분간만 시켜도 다 채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 채웠어요, 여러분. 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타 채널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동탄 신도시 나중에 집 부족하다. 폭등할 거고 일자리 너무 많고 너무 좋다 그랬죠. 그 당시 동탄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입주가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채워졌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입주할 때 흔들리고 지금 막 대출 규제에 흔들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 수요가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 시장은 생각보다 그 수요를 보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공급이란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얘가 수요가 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해보세요. 전체 주택의 뭐 보급률이 몇 프로고 여기가 뭐 공실률이 몇 프로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이거 웃긴데 요것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신도시인데 안쪽에 이렇게 상가촌이 있어요. 상가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가촌이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안에 가게 몇 개만 박혀 있거든요. 근데 거긴 바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배달 가게예요. 자리를 잡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유령이 됐어도 수요가 있으면 거긴 잘 돼요. 이런 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얘네 때문에 이 거리가 뭐 무슨 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택은 그거보다 파악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인구수가 줄어든다. 주택 보급률이 넘었다. PIR이 몇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여기에 수요가 있을까를 분석하고 다니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